네, 드디어 이제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실마리를 잡으면 그것이 그냥 제대로 된 실마리면은요, 거기서부터 한없이 연결이 돼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길로 올곧게 정말로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기왕이면 한 번 살다가 가는 세상, 어차피 죽어야 할 내 인생 걸고 위대한 인간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다가 가자. 네, 그렇게 결정하면은요,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작정하면은요, 결단하면은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인간이 되는 길을 모색하게 돼요. 시시한 인간이 될래, 위대한 인간이 될래?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난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갈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겠죠. 네, 학생들 치고 공부 못하고 싶어. 나는 공부 안 하고 싶어. 못하고 싶어. 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네, 없겠죠. 기왕이면 난 시시하고 치사한 사람 될 거야. 네, 그거 목표로 하는 사람 없어요. 기왕이면 멋지고 유능하고 유익하고 위대하고 그런 인간이 되고 싶은 거겠죠. 되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는요, 그 노력을 방해해야만 해요. 그 노력을 방해해야만 해요. 네, 그것이 제가 느껴야만 했던 단상이에요. 네. 머릿속에, 제 경험 속에 30년이나 품었는데 제 꿈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요.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 무결하게 갖췄다. 그게 30년 전에 저 자신의 진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내서 말하는 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서대원 사건이. 그래서 노력하고 아주 작정하고 그냥 대자보를 만들어 봤어요. 100m가 넘는 대자보를 만들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서대원 사건과 서대원 가족은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 무결하게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1994년. 근데 100m가 넘는 대자보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붙이지? 이거 붙일 공간이 있을까? 100m가 넘는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싶었어요. 서울대학에 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에 붙이고 동국대학, 서울대학에는 그 100m 붙일 그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동국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법대 앞에, 법대가 중문이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통하는. 정문은 무슨 저기예요? 장춘당 공원 쪽에 있대요. 그 문은 거의 폐쇄하고 필요할 때만 쓰고 보통 때는 다 닫아 놓는데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중문이라고 했던 그 문이 동국대학교 정문이 된 거, 정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병원 쪽으로, 침례교회 들어가는 그쪽으로 후문이 있고요. 아무튼지간에 중문 앞에,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 통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중문 앞에 그때 음대라고 했던가요? 건축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부 저기로
가려놨잖아요. 가림막으로 가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100m가 넘는 저기를 대자보를 법대 저기에요. 학생회가 앞장서서 다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4월달. 4월달이었어요. 근데 5월 1일 날 그 노동절 행사를 동국대학 저기에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장순당 공원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하는 말만 들었죠. 남편이 동국대학교 아무튼 이제 학보사 기자로 저기죠. 고길이를 그렸으니까요. 고길이를 그리는 학보사 기자로 3년 반 동안 근무했대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가 복학해가지고. 근데 제 남편은 3년 동안 유명 만화가의 그 막내 작가로 월급 500원을 받는 것이 고작인 막내 작가 저기 역할을 3년이나 고수하면서 정말로 내가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인가부터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대요. 만화계가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력, 돌파력, 면역력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나를 지킬 능력이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해야만 했던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하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뭐 18살 때부터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특별한 그 경우죠. 그러니까요. 그의 학창 시절은 대단히 올곧고 강직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의지투철한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 남편 서대원이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아무튼지 간에 가는 길이 다르다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길이다. 시시한 인간으로 사는 길과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은 가는 길이 다르다예요. 저는 그거를 국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제가 제대로 섭렵하고 제대로 소화를 해야죠. 그 길을 완주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32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왕국은요. 그야말로 권력 탐욕 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검찰 왕국을 유지하고 사수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 검찰청이 만들어낸 30년 역사예요. 그렇다면은요. 1990 년이 되기 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만들어낸 검찰의 역사는요. 권력의 하수인이고 부역자잖아요. 대단히 치욕적인 그 역사와 행적과 족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의 현주소예요. 검찰이 검찰다운 역할을 했던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지 간에요. 부역자로 45년은 아니네요. 40년이네요. 그죠? 저기니까요. 이승만 정권이 1948년도에
네. 아무튼 이제 헌법을 선포하고 정부 수립이죠. 네. 건국이 아니에요. 일제 부역한 자들이 네 앞장서서 주축이 돼서 이승만 정권을 네 네 대통령을 네 모셔 올려 드린 거죠. 네.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네 물색해서 골라냈을 거예요. 김구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여운형이도 아니야,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네. 아무튼지 그래서 네 아무튼지가 네 이승만 대통령 네 당선되기 전에 네 5분의 네 인물이 네 암살을 당해야만 했어요. 네. 그런데 그 30년 전의 계획인데 도대체가 네 그게 제대로 된 실마리를 네 제대로 네 골라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 법조인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3일 전인가? 네 4일 전인가? 네 1. 대한민국은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네. 2. 법조인 여러분이 당연히 감당해야만 했던 임무 및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3. 지금 이 순간 사법 정립을 위해 법조인 여러분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임무 및 책무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네,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네. 저기에요. 실마리를 네,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생각했었어. 그때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가야 할 길.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내 검찰 비리 피해자.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거 네, 알고 있었어요. 왜? 네. 자기들한테 그 권력 유지에 네,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찍어내고야 마니까요. 네. 니까짓 게 뭘 하겠어. 네, 제가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했거든요. 네, 직권남용죄가 뭔지도 몰랐고 무슨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뭔지도 몰랐고 겨우 알고 있는 거는 네, 위조 변조. 네. 동행사까지는 알고 있었네요. 위조 변조 한 문서를 네, 행사하는 네, 그거는 네 알고 동행사라는 네 저기는 네 알고 네, 단어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직권남용 네 그런 단어 몰랐어요. 네, 허위 공문서 네 작성 죄 그런 거 몰랐어요. 저작권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네, 그게 그 당시에 제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거 네, 수로 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 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법률적인 차원에서 싸우면은요. 법률 무지렁이가 그 법률 전문가를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싸우고 원리원칙적인 차원에서 싸워야죠. 가장 근본적이고 네, 근원적인 차원에서. 네. 법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도 기술이고 네, 수사도 기술이래요. 원리원칙 같은 거 네, 필요 없다는 투였어요. 네, 그리고 물이 맑으면 네, 고기가 놀지 못한다. 너는 너무 투명하고 청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탁한 물을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네.
제 목표가 위대한 네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위대한 국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야만 그 위대한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그 위대한 국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인지를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통해서 검찰 왕국을 이겨먹고야만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기 위한 그 처지와 입장과 운명에서 그것이 될 때까지 죽음이 아니면 성공이죠. 자포자기란 없다. 중단? 그런 거 염두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 돌파해서 원리 원칙대로 투명하고 청명하게 돌파해서 죽음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가간 위대한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겠죠. 아무튼지간에 죽든지 살든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노력으로 연구로 탐구로 훈련 수련 단련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가자예요. 내 생명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가보자. 나도 모른다. 결과를 제가 책임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 그분들의 결정, 결단 그리고 역량에 맡겨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이 다 감동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시간이 길게 늘어질수록 제 뭐 그렇게 시시하기 짝이 없던 그 이론이 뭐 대단한 설득력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딱딱 자리를 찾아가서 그야말로 1000개짜리 뭐 16개짜리 무슨 퍼즐에서 32개로 늘어나고 또 74개로 늘었는데 뭐 64개인가요? 그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기하학적인 그 분열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제대로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요. 제가 가는 길에 대한 제 마음의 행로고 제가 가는 길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추적이 필요했던 거죠. 관찰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야말로 저기에요. 반추에 반추를 거듭해야만 했어요. 그냥 이제 이거는 끝이 아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좀 시간을 갖고 다시 반추해보자.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소화해보자. 똑똑 부러지게 매듭을 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좀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이죠. 저의 깨춤을 제대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의 시간이 반추를 하고 반추에 반추를 거듭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저 같은
별로 그렇게 제가 네, 저기에요. 천재적인 두뇌도 없고요. 네, 정말 내 천부적으로 내 타고난 내 재능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네, 위대한 인간이 가야 하는 길을 네, 선택해야 될 길을 네, 그걸 제대로 네, 위대한 사람과 시시한 사람의 네, 차이를 제대로 네, 가려보려는 네, 과제를 네, 제가 떠나야 됐던 게 아니잖아요. 맡겨주셨으니까 네, 제가 떠안을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맡겨주셨을까요? 네, 저는 네, 하늘의 섭리, 역사의 섭리를 분명히 느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면요, 보통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너도 했니?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인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네, 똑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네, 안팡지고 예, 야무지고 네, 철두철미하고 네, 그럴 수 있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적어도 3대째, 3대 이상 네, 저 같은 인간을 네, 네, 만들어내기 위한, 창출하기 위한 네, 그 시간이, 준비 기간이 네,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버지를 기르고 네, 어떤 네, 할머니가 어떤 엄마를 기르고 네, 그것이 네, 3대쯤 네, 그 전에 네, 저기 네, 조상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것도 네, 한경북도에서 네, 서울로 네, 저기에요. 네, 단신월라만 피난으로 온. 다 네, 뚝 떨어져서 네, 피난으로 네, 피난민의 저기 네, 딸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저기 네, 조상의 내력은 알지도 못하는 거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네, 친외할아버지 성함을 좀 네,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네, 그거 반드시 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못 외웠어요. 왜 그렇게 네, 외울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너 잊지 마. 그러고 네, 아무튼 이간에 네,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네, 몰라요. 지금도 기억 못해요. 네, 기억하려고 네, 애지간히 노력했는데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요. 집중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억한 거는 네,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얼굴 네, 뵌 일도 없죠. 그냥 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네, 설명 들은 것도 없어요. 엄마가 설명해 주시는 게 네,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외워지지를 않나 봐요. 네, 친할아버지, 네, 친외할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네, 성함을 모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려고 했지만 네,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도요, 네, 전 또 별걸 다 기억해내는 사람이에요. 제 기억력 아주 특별한 기억력이에요. 멍청할 때는 네, 멍청하게 짝이 없는 기억력이고요. 네, 기억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기억력은 절대로 한 번 네, 기억하면 절대로 또 잊지 않는 네, 기억력이고요. 참 재밌어요. 네, 왜 내가 발탁됐을까? 이렇게 엄청난 내 과제를, 임무를, 소임을 짊어져야만 했을까? 네, 도대체, 네, 하나님은, 네, 어떤 사람을 맡겨서, 어떤 사람으로, 네, 나를, 네, 길러낸 것일까? 네, 그런 걸, 네, 제 나름대로 내 추적해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자신의 그 현주소를, 예, 그리고 네, 제 능력을 네, 분석해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집중력이 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그거는요,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팔방미인보다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팔방미인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자신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이 그래서 끝까지 미련하게 우직하게 32년이나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국민이 모두 위대한 국민이 되자는 일치단결된 결심과 결정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거국적인 차원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국이잖아요. 그것 검찰왕 권력 탐욕증에 걸린 정신병자들이에요. 권력 탐욕증에 걸렸다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실상을 파고들면은 미친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미칠 광자 그거를 빛광자로 희망과 소망과 빛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끈질기게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저 법과 국민이 군림하면 돼가 지도자급 계급을 그 지배하고 있는 이론과 사상이고 논리라면은요. 욕심이고요. 탐욕이라면요. 그야말로 저질이고 악질이고 고질인 미친놈에 불과한 거죠. 그걸 뚜렷이 알면서 그 미친놈이 가는 길을 그대로 저 미칠 광자에 그냥 매몰될 수 있을까요? 미칠 광자를 희망과 소망과 빛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는 지도자 상이 되기 위해서 인격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까요?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제각각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 제각각 그 결정이 51%와 49% 거기 딱 갈라지면은요. 그 다음엔 그게 대세가 돼서 90%, 99% 전부 위대한 인간이 되게 한 위대한 인격과 인품부터 갖추기 위한 노력이 그게 그냥 대세가 돼서 극소수의 그 일탈자만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요. 인류의 정신문명이 바뀌어지는 거 달라지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야만 돼요. 안 그러고 지금처럼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세계적인 혼란. 진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아주 그냥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엄청 지금 우리가 하는 고생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생 참혹하고 혹독하고 가혹한 인생살이에 제각각 매몰되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면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인류의 정신 문명까지 이끌어 올려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지 간에요.
네, 제각각 이렇게 우리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네, 우리들의 네, 임무와 책무가 무엇이냐, 소임은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네, 기여한다면은요, 위대한 인간이 되겠죠. 언론인은 언론인의 네, 본분을 찾고, 네, 기자 정신이 뭔지를 네, 되새기고, 네, 검사들은 네, 검사의 그 네, 본분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네, 제각각 정치인은 정치인의 본분, 국민은 네, 또 국민의 본분이 무엇인가, 네, 그거 네, 되새겨야죠. 시시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살다가 갈 것인가,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한 네, 노력을 끈질기게 네, 계속하면서 네, 하다가 네, 갈 것인가.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그 생각에 네, 갈래와 갈피가 네, 그냥 네, 한 줄기로 네, 주르륵 네, 엮이고 만다면은요, 네, 정말로 네, 위대한 네, 정신 문명이 정말 생생하게 네, 그야말로 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네, 물이 네, 될 정도로 네, 정말로 지극히 바람직한 세상, 누구나 다 네, 존중하고 배려하고 네, 타협하고 대우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네, 그 세상은 천국이에요. 서로 그냥 네, 헐뜯고 네, 제각각의 네, 미친놈처럼 네, 도가 넘는 네, 그 네, 탐욕에 네, 탐욕을 부리고 법과 국민에 군림하는 게 네, 특권칙이다. 우리는 네, 특별한 네, 응? 네, 무슨 뭐 선민의식 아니고 네, 정말로 네, 경솔하고 천박한 자들이 판치는 네, 그런 세상은 지옥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의 지옥이죠. 네. 네, 아무튼지간에 네, 네, 제가 그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정면 전쟁을 시작한 후에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네, 거인국에서 네, 한없이 시달리던 네, 소인배가 네, 소인국으로 순간이동한 네, 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스위프트가 바로 네, 스위프트에게도 네, 이런 네,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네, 성장하고 커지고 네, 그런 네, 김경란 저 자신 그전에는 참 네,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시시했는데 지금은 네,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네, 언제 이렇게 커졌지? 네, 그야말로 네, 저게요. 아, 이런 순간이 스위프트에게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네, 걸리버 여행기라는 네, 작품을 네, 만들어낸 네, 원동력이었 된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뭐 우리 아이가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네, 그런 저기가 네, 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두 번인가요? 그런데 네, 그걸 돌려보고 돌려봐서 네,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 네, 그런 착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갑자기 내가 언제 이렇게 커졌지? 나 그전엔 나 참 시시했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너무 시시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와, 이젠 제법 네, 대견하고 네, 저기죠. 네, 네, 스스로 대견하고 네,
기특해요. 네. 스스로 대견하고 기특할 때가 많아요. 어우, 그래 너 장하다. 네, 제가 저한테 그래 너 장하다 하고 네, 칭찬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제가 네, 이런 인생을 산다면 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깔볼 수 없어요. 너는 너대로 네, 소중한 네, 인생이고 존재고. 네. 이 세상에 네, 없어도 될 인간이 있을까요? 네. 네, 없어도 될 인간은 네, 없어요. 네. 제 아무리 네, 힘겨워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네, 분들이 없다면 네. 이렇게 네, 저게요. 우리가 네, 편안하게 깨끗하게 네. 청결하고 정결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속속들이 다 네, 청결하고 정결하다면 네. 그중에 네, 몇 퍼센트만 네, 악독한 자도 있고 근데 그 악독한 자들이 네, 판을 치면서 네, 끌고 가는 세상이 아니고 눈치 보면서 네, 뒷구멍에서 네, 호박씨 까는 그 정도 수준이어야죠. 네,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네, 나 따라와. 무조건 따라와. 이의 달지 마. 불복하지 마. 무조건 복종해. 굴복해. 네, 치욕적인 삶을 살아 너희들은. 네, 그렇게 명령하는 자가 어떻게 네, 국가의 네, 민주주의 시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혼탁해졌기 때문에 네, 어떤 지도자가 네, 참다운 지도자인지 진실한 지도자인지도 네, 분간을 못할 정도로 혼탁해졌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지금 네, 이런 예,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정말로 네, 위대한 존재로 네, 씩씩하게 네, 활기차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행복하게 즐기고 네, 건강하게 즐기면은요. 유쾌 상쾌 통쾌한 순간이 네, 수도 없이 만들어져요. 네, 어떤 날에 저는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내 눈물을 줄줄줄 흘려야만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근데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건지 네, 생각 안 나요. 그냥 그거는 그냥 한편의 단상이에요. 그런 순간도 있었다예요. 정말 유쾌 상쾌 통쾌했었다. 정말로 감격스러웠다. 네, 그런 순간이 네, 2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내 소임 완전 무결하게 완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고 네, 더더욱 끈질기게 더더욱 지극성성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차원 지나가면 한 단계 올라서면 더더욱 지극정성이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설 때마다 더더욱 지극정성 네, 한 차원 올라선 지극정성으로 그 지극정성의 그 수준과 차원도 성장하고 발전하더라고요. 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 결의를 갖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그 정치와 법치를 지극히 정상적인 법치와 정치를 바꾸자고 하니까요. 그런 목표를 갖게 되니까요. 네. 대한민국이 그냥 제 관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디다 쏴도 명중이네. 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깨우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쏴도 네 명중이에요. 불발탄이 없어요. 네. 비켜 맞는 것도 없고요. 네. 벗어나는 것도 없어요. 제 노력이 전부 네 다 네 필요한 노력으로 네 바뀌는 거예요.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네 그러니까요. 그 네 제 노력이 전부 네 저 자신의 네 실적과 네 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실력이 되는 거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동안 참 바람직한 네 그 네 깨우침이 네 체험이 네 각성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로 점철된 이어지는 네 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네 초라할 수가 없었고 또 네 외로움도 없었어요. 네. 그 누가 뭐라고 하던 네. 막판에 보자. 정말 네 관뚜껑 닫기 전에 보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네 관뚜껑 보기 전에 네 닫기 전에 보자. 네. 근데 관뚜껑 닫기 전에 보자라는 네 그 생각을 제가 중3 때 했었어요. 중3 때. 네. 그러니까요. 사춘기였을까요? 아니면 네 사춘기에서 벗어났을까요? 네. 그래도 굉장히 네 아무튼지간에 자존심이 아주 네 굉장히 상했던 네 그 순간이었겠죠. 저도 모르게 네 내뱉었던 말이 네 "관뚜껑 닫기 전에 보자."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도대체 관뚜껑 닫기 전에 보자는 거 왜 관뚜껑 닫기 전에 보자고 했을까? 참 이상했어요. 참 이상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검찰 비리 피해자가 전락 네 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 제 연구가 네 저게요. 네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네 계시였고 예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네 계시였고 예시였구나.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관뚜껑 닫을 때까지 나는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가야 되는 게 네 내 인생이구나. 그게 네 제가 감당해야만 했던 네 소임이고 책무였구나. 네 그런 생각을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서 한 10년쯤 되니까 '관뚜껑 닫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짐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나이 네 75 살이잖아요. 네. 이렇게 눈도 못 떠요. 네. 눈 감고 그냥 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네 관뚜껑 닫기 직전이죠. 네. 그러니까 관뚜껑 닫을 때까지 네 제 고생은 네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뭘 가지고 가면 안 되죠. 다 털어 버리고 가야죠. 네. 저게요. 네. 어떤 책에서 네 그런 거를 봤어요. 개가 네 개를 보면은요. 그 개 알은 굉장히 네 아주 네 구석진 자리에 있어요. 개딱지 구석에 있고요. 네. 또 네 저기 또 네 내장 네 속에 있고요. 네 아무튼지간에. 근데 알을 낳는 게 아니래요. 네. 개딱지 안에서 네 알을 부화해서 네 밀물이 인제 밀려왔을 때 네 다 부화된 네 새끼 개를 그냥 네 훌훌 다 털어낸대요, 어미 개가. 그러니까요. 제 속에서 부화시켜서 네 이 이론과 네 저기를 네 알로 그냥 네 배출시키는 게 아니고 개 네.
제대로 부화시켜서 네, 털어내야만 된다는 거죠. 다 털어내고 네, 그냥 가뿐하게 네, 그냥 네, 빈속으로 가는 것이 저 자신의 네, 임무와 책무를 가장 완전무결하게 네, 수행하고 가는 거잖아요. 다 털어내고 가자가 지금 제 목표예요. 정말로 네, 다 죽어 떠나는 네, 나무가 되자. 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제 인생의 목표도 순간순간 또 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네, 그 네, 목표도 순간순간 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저를 괴롭혀서 네, 눈을 뜰 수가 없는 네, 그 네, 환경 속에서 눈 뜨고 네, 눈 뜰 수 없기 때문에 네, 글쓰기 작업을 못 해요. 네, 글쓰기 작업은 네, 독하게 마음 먹고 앉아서 네, 그냥 네, 떠야 돼요. 예, 써야 네, 진행시켜야 돼요. 네, 그냥 편하게 네, 눈 뜨게 또 네, 눈을 혹사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눈 감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네, 라디오도 듣고 뭣도 네, 다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집중력은 네,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 않거든요. 네. 뭐 네. 아 신난다 하고 하면은 네. 신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 네. 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이거 오늘 아침 네. 굉장히 길게 이어지네. 네. 그 벌써 잡념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무아지기 그래서 그냥 네. 거기에 그 집중해야만 그 네. 연구와 탐구가 계속되는 거죠. 근데 네. 좀 길어지면은 네. 신난다는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생각다운 생각은. 그다음에는 네, 잡스러운 생각들로 네, 그럴 적엔 그냥 예, 유튜브 틀고 네. 요즘은 네. 예, 사연 튜브를 많이 보고 있네요. 네. 사연에 온갖 네. 뭐 그것도 네, 굉장히 네, 여러분이 네. 저기 네. 점령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저기 네, 돌리면서 네, 사연을 열심히 듣고 네. 네, 아무튼지 네, 여기까지 네, 아무튼지 가네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네, 네,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던 자기 자신이 나 순간이동한 것 같은데? 네. 소인국에 네, 순간이동한 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게 뭔지 제대로 느껴보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은요. 네. 사직생이 뭔지도 네. 정말로 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네, 그 의지로 네, 매달려서 네. 사직생이 뭔지도 네, 제대로 그거는 네, 상상으로는 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짐작은 할 수 있죠. 그 미세한 내 마음의 행로는 네, 그것까지 네,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으로 네, 올라가야만 네, 그 수준과 차원으로 네, 정말로 네, 사적성이 뭔지를 네, 제대로 네, 느낄 수 있는 네, 수준과 차원까지 네, 올라가야만 네, 그게 이게 사적성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 참 신나는 모험이고 탐험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걸 직접 체험해 봅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적어도 네, 올바른 지도자 상이 뭔지는 네, 알아야만 네, 국민이
네,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설 수 있는 거겠죠. 네. 주인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데 종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네. 니까짓 게 주인이라고? 네. 내가 너를 섬겨야 된다고? 너까짓 것들을? 네. 그런 마음이 맞닥뜨리면은요. 네. 대한민국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비규환의 지옥이죠. 니까짓 것들이. 니까짓 것들은 뭔데? 네가 지도자야? 네. 서로 깔보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증오하면은요. 네, 그거는 그런 대한민국은 지옥이에요. 저 사람 참 인격과 인품이 된 사람이네. 네. 존경하고 싶네. 존경심이 우러나도록 만들어야죠. 하는 짓이 개차반인데 나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면은요. 네. 그걸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해요. 네, 경멸하고 제발 그 천박함과 경솔함부터 고쳐. 네. 그렇게 대거리가 나가잖아요. 네, 결코 바람직한 국면이 아니죠. 바람직한 풍경도 아니고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고 네. 서로가 돼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고민이 되고 대한민국 지도자의 고민이 된다면요. 상념이 된다면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의지를 갖게 되고 어떤 돌파력을 갖게 될 것인지 실천력을 갖게 될 것인지 무엇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어떤 인격과 인품으로 성장해야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실험 대상이 된다면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도 남는 거겠죠.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 세상의 변화로 세계 각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인구 5천만에 불과한 대한민국.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 이제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은요. 몇 년만 지나면 대학 졸업자가 졸업하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류의 정신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충분히 재탄생할 수 있다는 꿈이 그냥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꿈이 아니고 충분히 실현되고도 확실하게 실현되고도 남는 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거를 작성해서 받쳐 올려야만 되는가. 32년 동안 저는 그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탐구하면서 그걸 글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노력했습니다. 네. 마침표가 찍혀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네, 현재 진행형의 네, 노력이 네, 내 죽음이 찾아오는 네, 그날까지 네, 계속될 것이다. 네, 그것이 네, 저의 예측이고 또 네, 저의 네, 결심이죠. 계속 가자.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네, 끈질기게 네,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네, 가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등록하겠습니다.